오늘은 이황, 퇴계 이황이죠. 퇴계 이황의 만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학문적으로 성취를 하지 못한 화자 자신의 회한과 안타까움을 방앗간 우물터에서 수학의 기쁨이 도는 모습, 해오라비가 훤칠히 우뚝 서 있는 모습과 같은 가을 농촌 풍경과 대비하여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이다. 특히 마지막 부분에서는 검은고를 타는 화자의 모습을 통해 학문적 성취를 이루지 못한 자기 탄식을 잘 그려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안 읽겠습니다. 이쪽으로 갑시다. 자, 읽기를 자주하여 어지러이 뽑아놓은 책들, 흩어진 걸 다시 또 정리하자니 해는 문득 서쪽으로 기울고 강 위에 숲 그림자 흔들거린다. 막대 짚고 마당 가운데 내려서서 고개 들어 구름 낀 고개 바라보니 아득히 밥 짓는 연기가 피어나고 쓸쓸히 들파는 서늘하구나. 농삿집 가을거지 가까워지니 절구질 우물가에 기쁜 빛 돌아. 가을까마귀 돌아오니 절기가 무르익고 해오락이 서 있는 모습 우뚝하고 훤하다. 내 인생은 홀로 무엇을 하는 것인지 수건이 오래도록 풀리지 않네. 이 회포 털어놓을 사람 아무도 없어 검은고만 둥둥 탄다. 고요한 밤에. 자, 우리가 사행식을 한 센텐스로 보면은 4개로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승전결, 수함경미 뭐 이런 식으로 잡아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읽기를 자주하여 깜빡깜빡 자주 잊어먹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이가 들어서 기억이 또렷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지러이 뽑아놓은 책, 그러면 이거는 화자의 어떤 서적을 얘기해요. 책들은 단순히 있는 그대로 텍스트만을 본다면 책이 자꾸 이거 어디다 놨지? 내가 어디다 놨지? 하고 막 찾으면서 책을 뽑아놓다 보니까 바닥에 어지럽게 널려 있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지만 이 책을 작가의 어떤 학문적인 성취, 어떤 학문적인 결과라고 본다면 그 결과가 확고하고 명료하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아직까지 정리가 잘 안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흩어진 걸, 여기서 말하는 흩어진 것을 화자의 서적으로 본다면 책이 될 것이고요. 학문적 성취로 본다면 학문적 고뇌가 되는 거예요. 또 정리하자니 라고 하는 거 보니까 화자의 처지와 신분이 드러나고 있네요. 학문적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는 문득 서쪽으로 기울고, 자, 해는 문득 서쪽으로 기울었다는 것은 시간적 배경이 지금 저녁, 하루가 저무는 시간이라는 거죠. 근데 이 해를 단순히 하루로 보지 말고 화자의 어떤 인생으로 본다면 황혼기를 비유적으로 드러낸 거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강 위에 숲 그림자가 흔들리는구나. 자, 숲 그림자가 흔들리는 거야? 아니야. 화자의 내면이 흔들리는 거야. 그래서 내적 갈등이 있는 거야. 왜? 이게 확실하게 내 성취를 이룬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1구부터 4구까지는 흩어진 책을 정리하는 저물 무렵의 어떤 시적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막대 짚고 마당 가운데 내려섰으니까 공간의 이동이죠. 그럼 여기서 뭐 중요한 건 마당이겠네요. 마당은 성찰의 공간지랑도를 보시면 돼요. 고개 들어 구름 낀 고개 바라보고 와우 시선의 이동. 바득히 멀리서 밥 짓는 연기가 피어난다 라고 하는 것은 화자의 처지가 아니라 화자가 아닌 외부 세계, 주변의 모습인데 어떤 풍요롭고 여유로운 모습이다 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야 하는데 화자는 그렇지가 못하지요. 왜? 아직 학문적 성취를 이뤘다고 보기는 어려우니까. 그래서 들판이 쓸쓸하고 서늘하구나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화자의 정서를, 이거는 외부 세계를, 그 다음에 밥 짓는 연기는 따뜻하겠죠? 근데 화자는 서늘하겠죠?
그래서 훈훈함과 서늘함의 촉각적 심상의 대비를 통해 집 마당에서 보는 가을의 정경을 드러내고 있네요. 농삿집 가을거지, 가까워지니 가을거지가 추수라고 한다면 계절적 배경은 가을이고요. 결실의 계절이면서 성취와 기쁨, 풍요를 맛보는 시간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은 우물가에 기쁜 빛이 돌겠지요. 이건 화자의 마음이 아니야.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에요. 그러나 화자는 그렇지가 않죠. 가을 까마귀 돌아오니 한마디로 뭡니까? 계절감을 드러내는 소재이고요. 절기, 가을, 추수 시기가 무르익고 해오랍이 서 있는 모습이 우뚝하고 훤하다. 한마디로 의젓한 모습을 통해서 수학의 기쁨과 만족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9구에서 12구까지는 수학의 기쁨과 가을 들판 새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화자는 말입니다. 아직까지도 바닥에서 책을 다 정리 못했나 보네요. 내 인생은 홀로 무엇을 하는 것인지 자기 반성인가요? 자, 마을 사람들하고 대비를 이루고요. 수건, 학문적 성취라고 본다면 그 학문적 성취가 오래도록 풀리지 않네. 이 마음, 이 내적 갈등, 안타까움을 털어놓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 고요한 밤에 거문고만 둥둥 탄다겠죠? 도치법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고요한 밤에가 원래는 욕이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도치를 씀으로써 여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이 거문고는 답답한 내면을 드러내는 소재이고, 이때 화자의 심정은 아무래도 탄식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구에서 16구까지는 학문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황의 만보,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았고요.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시고요. 오원지 배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색적이고 자아성찰적이다. 가을 저녁의 풍경과 학문 성취의 미진함을 통해서 성취하지 못한 학문에 대한 후회와 한탄을 다루고 있다. 외부 세계와 화자의를 대비하여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라고 본다면 아득히 밥 짓는 연기가 피어나고 쓸쓸히 들판은 서늘하구나 라고 해서 밥 짓는 연기, 훈훈함과 서늘함의 촉각적 대비를 통해 화자의 정서, 쓸쓸함을 드러내고 있고요. 갈까마귀 돌아오니 절기가 무르익고 해오락이 서 있는 모습 우뚝하고 훤하다라고 해서 외부 세계에 대한 긍정적인 모습과 내 인생은 홀로 무엇을 하는 것인지 수건이 오래도록 풀리지 않네 라고 하는 내면의 세계를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죠. 대비를 하여서 수건을 이루지 못한 시적 화자의 답답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자연물 또는 사물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자, 해는 문득 서쪽으로 기울고 강 위에 무엇이 그렇지 숯그림자가 흔들린대요. 이 숯그림자를 통해서 화자의 내면적 갈등을 형성하고 있다면 이 회포 털어놓을 사람 아무도 없어 거문고만 둥둥 탄다 해서 거문고를 통해서는 화자 자신의 처지에 대한 회한과 안타까움을 드러냄과 동시에 화자의 마음을 달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황의 한시 만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